자, 여러분, 비트코인. 이게 과연 발명된 기술일까요? 아니면 발견된 철학에 가까울까요? 참 흥미로운 질문이죠. 사상가 오태민 작가는요, 단호하게 후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철학적인 접근법이 지난 10년 동안 시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잘 들어맞았는지 그의 주요 전망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한번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태민 작가의 분석은요, 시작부터가 좀 다릅니다. 대부분이 이 왼쪽의 복잡한 차트, 그러니까 기술적 소문에 매달릴 때 그는 오른쪽에 이 단단한 기둥처럼 인문학적인 통찰에 집중해요.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희소성의 가치, 또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의 본질을 읽어내는 거죠. 그에게 비트코인은 그냥 코드가 아니라 일종의 족보 있는 자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 편입을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필연이라고 봤던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그의 통찰이 과연 지난 10년간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정확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주요 전망들에 대한 성적표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가장 초기, 그러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주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때는 2014년, 비트코인이 겨우 50만 원대일 때였어요. 그때 그는 이걸 뭐라고 정의했냐면 바로 생존을 위한 디지털 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수많은 사망 선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비트코인은 정말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지금은 시총 1조 달러가 넘는 거대 자산이 됐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그냥 살아남는 것 자체가 증명이었던 거예요. 그의 핵심 철학이 이보다 더 완벽하게 검증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좀 더 최근으로 와볼까요? 그는 현물 ETF가 기관 자금의 물꼬를 터줄 거고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그 거대한 심리적 저항선인 1억 원 시대를 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2024년 1월에 ETF 승인이 딱 나고 불과 2달 만에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해버렸죠. 이건 예측과 현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슬라이드는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모두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이후에 막 100배, 30배 폭등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거든요. 그런 패턴은 끝났습니다. 이번엔 2배 오르기도 힘들 수 있어요. 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4차 반감기 이후에 시장은 폭발적인 상승 대신 완만하게 우상향하다가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건 시장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정확하게 읽어낸 통찰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심리를 분석한 겁니다. 그는 10만 달러라는 가격이 초기 투자자들, 그러니까 시장의 큰 손인 고래들의 심리적인 매도 버튼이 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심지어 8만 달러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구간까지 제시했었죠. 이 그림이 딱 보여주잖아요. 10만 달러라는 엄청난 벽에 부딪히면서 강력한 저항이 생겼고 실제로 의미 있는 조정이 바로 뒤따랐습니다. 차트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어낸 거죠. 물론 모든 전망의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았던 건 아니에요. 그는 25만 달러 슈퍼 스파이크가 온 다음에 약 7만 달러 수준의 큰 조정이 오는 패턴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12만 달러 선에서 좀 힘겨워하면서 횡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그 슈퍼 스파이크가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항목은 아직 진행 중으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거시적인 패턴이 틀렸다기보다는 그 시기가 뒤로 좀 밀렸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자, 그래서 종합 점수는 5점 만점에 4.2점. 이걸 보면 확실해지죠. 그의 강점은 단기 차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거대한 자본의 흐름과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심리를 읽어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찰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했는지 넘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의 인문학적 접근법 뒤에 숨어있는 핵심 원칙들,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바로 영의 심리학입니다. 100달러, 1000달러,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10만 달러처럼 이렇게 자릿수가 바뀌는 가격대 있잖아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게 대중의 인식을 확 바꿔버리고 포모, 즉 나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 일종의 심리적 전쟁터라고 봅니다.
진짜 싸움은 1일 차트가 아니라 바로 이런 상징적인 가격대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자, 이 생각은 그의 두 번째 핵심 원칙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이 강력한 문장 한번 보시죠. 10년 뒤에는 비트코인 10개를 온전히 가진 사람을 길에서 만나기 힘들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1코인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딱 2100만 개라는 절대적인 공급 한계 때문에 비트코인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결제를 위한 디지털 화폐에서 이제는 극도로 희소한 전략 자산으로 말이죠. 기관이나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온전한 1코인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그가 그리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의 장기적인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다음 단계를 비트코인이 구타의 전략 자산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아니, 왜일까요? 디지털 세상에서 복제 불가능한 원본이라는 가치를 처음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간 금이 해왔던 역할처럼요. 그는 강대국들이 비트코인을 없애기엔 이미 너무 커버렸고 이제는 무시할 게 아니라 오히려 비축해야 하는 대상이 됐다고 분석해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종착지로 그가 제시하는 가장 담대한 전망이 바로 이겁니다. 개당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가격이 비트코인의 최종 목표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계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기능하기 위한 1단계의 진입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아직은 진행 중인 아주 대담한 비전이죠. 그렇다면 그의 관점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교훈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거대하고 아주 조용한 부의 이동이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 그래서 그의 조언은 아주 명확해요. 단기 차트 소음에 반응하면서 사고팔고 하지 말고 거대한 유동성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 흐름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축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오태민 작가의 말처럼 우리가 정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격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진짜 주시해야 할 건 다음 주의 가격이 아니라 혹시 이게 아닐까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진정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